시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본봄입니다. 네, 13화 칫솔과 치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은 물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죠. 칫솔과 치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사실 양치질은 누구나 하는 매일의 어떤 습관이자 일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 때문에 성분에 민감해지기도 하면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칫솔과 치약에도 다양한 기호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과 치약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한테 어떤 소비의 지점을 만들어주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칫솔과 치약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인지, 그 역사를 한번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봐요. 네, 제가 이제 이 칫솔과 치약에 대한 시작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고로 한 책이 있어요. 네. 사물의 민낯이라는 책인데 잡동사니로 보는 유쾌한 사물들의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에 대한 리서치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일단은 양치질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그 양치질이라는 게 저도 이거를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되게 놀랬던 건데 불교의 법전에 그 말의 어원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석가모니가 이쑤시개를 쓰고 땅에 던졌는데 거기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었다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유추를 해서 봤을 때 그 석가모니 시대 인도에서 이를 닦으려고 이쑤시개를 사용했다는 거 그게 시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치질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도 버드나무 가지 를 의미하는 게 양지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거기서 양지질이라는 게 이제 어원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그 양지질이 양치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치질의 그 시초로 갔을 때는 이쑤시개가 굉장히 네, 그쵸. 그 식당에서 저는 이제 아저씨들이 쓰시는 걸로만 인식이 이젠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되게 원시적인 어떤 접근으로 본능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어원으로 보면 이제 양치질이라는 게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를 쑤시는 게 양치질이지만 이제 행위적으로 이제 실제 양치질하는 행위에 대한 기원으로 보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최초의 양치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원전 5,000년까지 올라간대요. 사실 되게 현대 문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쨌든 그 지저분하고 이물질이 끼고 하는 거 그 행동적인 불편함은 원시 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사실 지금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이게 딱 양치질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나오는 물건들에 대한 생각으로만 그걸 좀 집중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원시 부족들이 소수로 이제 남아있지만 그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무효하네요, 느낌이. 네. 그래서 실제 양치질의 기원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 기원전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황소 발굽이나 아니면은 이제 달걀 껍질 같은 거 그리고 화산재 같은 거를 조합을 해서 치약을 만들어서 썼대요. 그래서 그 치약을 그냥 이제 손으로 문지르는 거 그거가 최초의 양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왜 옛날 드라마나 막 이런 것만 봐도 그 소금 같은 거 왜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네. 막 이 닦고 하는 장면들도 보고 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손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칫솔을 대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칫솔에 대한 이제 기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칫솔 같은 경우도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쓰였던 도구가 발견된 게 있는데 나뭇가지를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부드러운 섬유질 형태로 이렇게 쪼개놓은 형태의 그게 이제 칫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도구는 기원전 1600년에 중국에서도 사용된 게 있다고 밝혀졌는데 중국계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견된 거는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처럼 한쪽은 이제 문지르는 데 사용되는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그 섬유질로 된
면이 있었고 반대편은 이제 날카롭게 깎아서 이쑤시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게 되는 거. 이제 다양하게 네. 쑤셔서 쑤셔서 이제 깨끗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생각해 기능이 하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면 이쪽 면에는 칫솔 모 있는 칫솔이고 반대편은 그 뭐야 치간 칫솔 아니면 왜 그런 치실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실용적인데 그렇게 보니까 근데 어떤 우린 도구 이런 게 네. 화장품도 그렇고 다양한 도구들도 그런 형태가 많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해줄 수 있게 뭉툭하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 거랑 그럼 브러쉬가 있는 쪽이랑 섬세하게 모든 도구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많은 것 같은데 예전부터 약간 그런 구성을 가져가지 않았나. 역시 인간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고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우리의 조상들이 더 지혜가 많았던 거죠. 그쵸. 이게 정말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우리는 그 이전에 발견되고 발명된 것들에 의존해서 사실 요즘은 살아가는 그렇죠. 이제 그 많은 잠재적인 것들이 산업화를 딱 거치면서 그냥 대량 생산돼서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냥 모든 제품을 향유하고 사실은 칫솔과 치약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의 영역들이 다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류 문명을 지금 얘기하는 게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약 칫솔에 대한 시작에 대한 기원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지금도 사실 저희가 치약 사용할 때 그 성분 보고 뭐 하면서 미백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네네. 효과적인 것들 따지는데 그 이전에는 그게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백 효과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보다는 이에 들러붙는 음식이 이제 비교적 적었으니까요. 고대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철저하게 양치질을 하는 거는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제 미백에는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이번에 찾으면서 되게 놀랬던 거였는데 로마 시대 때 치아를 하얗게 하려고 의사들이 처방을 내린 게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막 급퀴즈. 저한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급퀴즈 모드. 여러분 모르는 뭘까요? 모르는 척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 이게 되게 쇼킹했는데 소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소변을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소변이 효과가 있대요. 아니 근데 그 효과가 있어도 비위가 안 상하나?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정제해서 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니죠. 자체는 정제해서 쓰나? 아니요, 정제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그대로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자기 소변으로 이를 닦는 게 유행이었대요. 어떻게 그런 트렌드가 경악스럽게도.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트렌드. 네. 포르투갈인들의 그 소변이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왜요? 그들이 뭐 다른 걸 먹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아니 보통 우리가 육식이나 뭘 할 때도 뭐 먹인 소, 뭐 먹인 돼지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요새. 그걸 마치 되게 유기농인 것 마냥 뭐 무슨 풀만 먹였고 뭐 어느 대나무에 뭐만 먹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만 먹은 포르투갈인들의 소변님 이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근데 그게 성분이니까 먹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효과가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딱히 더 성분이 막 진하고 이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제 수송이 되니까 그 암모니아 그 성분이 그러니까 더 발효가 된 거죠. 오다 보니. 약간 그 수송과 운송의 어떤 효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성분의 그거 덕분에 그래서 이제 상류층의 로마 여인들이 그 소변을 정말 비싼 값을 주고 구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전 시대에 지금 현대적인 형태로 보여지기 전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원적인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날에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 현대적인 형태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시작을 살펴보면 그 미국 치과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칫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1498년에 중국에서 황제가 사용하던 칫솔이래요. 그게 이제 조금 현대적인 형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형태처럼 동물뼈에 이제 돼지털을 박아서 사용하는 그 지금 요즘에도 이제 우리 천연모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털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세척 효과 하는 데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시작이 되는 칫솔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돼지털이나 말꼬리털이나 이런 거 다 일일이 심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칫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소수의 귀족이 사용하는 그건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나 일반 서민들은 기존의 그 이쑤시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무로 하거나 이제 그쵸. 물로 헹구거나 그 정도 선이 됐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칫솔이 유럽 귀족들한테도 도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귀족들은 그런 돼지털은 조금 몸에 상처가 난다고 해서 사용을 꺼리고 대신에 이제 거위의 깃털을 더 사용했다고. 섬세한 그 네. 미세모에 해당하는 건가?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칫솔 치약이 자체가 정말 이전에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포커스가 됐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에야 건강에 포커스가 사실은 맞춰져 있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필수품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 아주 대중화된 형태의 칫솔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는 1937년이 시작인데 듀폰사에서 만든 이제 나일론 섬유로 된 칫솔인 거죠. 이전에는 이제 너무 동물의 그 채모나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대중의 물건이 될 수 있게 한 거는 화학회사에서 만든 이제 칫솔이었다는 건 거죠. 근데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쵸. 100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1937년이니까. 그 갑자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1919년 20년 생이셨는데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였을 때는 그럼 칫솔을 안 쓰신 거잖아요. 이런 현대적인 형태. 우리나라에는 더 늦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나무 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역사가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 현대 산업이 되게 빠르게 한순간에 확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지금 얘기 나왔던 이야기들의 기준점이 된 것도 사실 그 산업혁명 네, 그렇죠. 전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이제 치약 얘기 나오는 거나 지난번에 저희 제과할 때도 나왔는데 이제 그 광복 이후 전후에 그것들이 또 되게 많이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근현대사에 이 벌어지는 것들에서 변화가 되게 빨랐네요. 많은 것 같아요. 치약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적인 이런 치약의 형태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화학이나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효능을 가진 치약이 나왔던 거죠. 이전에는 아까 뭐 그런 달걀 껍질 화산재가 시작이었다면 그 전에는 이제 돌가루나 도자기 으깬가루 이런 걸로 이제 이를 마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가 좋지 않은 거죠. 의학이나 화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화학 제품들이 들어간 형태의 치약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의 치약은 사실 가루 형태였대요. 네, 가루 형태여서 그냥 이제 칫솔에 묻혀가지고 문지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약간 눅눅해지고 보관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점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튜브 형태로 고안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튜브 형태가 된 게 1892년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의 워싱턴 셰필드 박사에 의해서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젤 형태로 고안이 되다 보니까 보관도 용이한데 가루보다 그 사용량도 확실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 같은 경우는 쓰면은 이렇게 확 묻혀지거나 뭐 이렇게 왜 좀 그렇게 되고 그렇죠. 물에 묻으면 눅눅해져서 더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젤 형태로 되면 이제 튜브 형태니까 조금씩 소량의 양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그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살아왔고 모든 제품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치약도 칫솔도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89년에 일본의 라이온사에서 그런 가루 타입의 치약, 치분 치약이 이제 처음 등장해서 판매는 됐는데 서민층은 역시나 계속 소금을 사용했대요. 이때가 거의 개화 과정에 있었던 때죠? 네. 그리고 이제 1930년에 럭키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치분 치약을 시판을 했고
이후에 이제 1954년부터 그런 이제 연고 형태 치약이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 생산이 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칫솔과 치약이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산업화의 어떤 물결을 타고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어떤 필수품이 되기까지 되게 많은 그 역사의 자리에 함께한 제품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대의 칫솔과 치약의 형태가 있기까지 고대에서부터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이를 관리해 왔고 그것이 어떤 사치품의 형태로도 향유가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양치질이 현대인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내용은 칫솔과 치약은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었지만 그것을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떤 비중은 인구로 봤을 때 그 비중은 되게 낮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습관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를 좀 찾아봤어요. 1900년대 초에 클로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광고 전문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 광고 전문가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이런 치약을 만들었는데 광고를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클로드 호킨스는 그거는 광고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가지고 온 형태가 이제 펩소던트라고 불리우는 치약이었고 거품이 나는 박하향의 그런 혼합물을 가진 형태의 치약이었죠. 근데 이 클로드 호킨스는 사실 광고계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고 비누나 시리얼 이런 것들의 광고에 되게 집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약은 그때 당시에는 양치질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미국의 7% 정도만이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 효과가 있거나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습관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럼 내가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뭐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전에는 단 음식, 이빨에 달라붙는 음식을 먹을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질도 뭐 나무로 한다든지 그 정도의 선에서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양치질은 자리 잡지 않은 상태니까 치아가 굉장히 사람들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클로드 호킨스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이거를 누구나 다 쓰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게 되지 않으면 광고 효과나 어떤 제품으로 판매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의학 그런 서적을 보다가 발견한 게 필름이라는 거예요. 이 필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 필름 아닌 거죠? 네, 약간 이게 의학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인 거예요, 막이 생긴 필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필름이 결국에는 점액성 치태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혓바닥으로 만져보면 막이 생겨 있잖아요. 치태. 네. 근데 그전에는 그 치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클로드 호킨스가 이 치태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걸로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펩소던트로 이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멘트로 이 광고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건데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빠져들죠,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면 세대를 불문하고 한번 해보고 맞아. 나 치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다 산업화되는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뭐 비누도 쓰기 시작하고 뭐 시리얼도 먹기 시작하고 약간 미국은 그랬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치질을 현대인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뭐 어떤 위협을 느껴서 뭐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게 양치질이라기보다는 뭔가 광고의 어떤 효과도 있었고 그게 이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거품이 생기고 이렇게 싸한 느낌이 나야 이가
제대로 닦인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 속에 이제 넣어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양치질을 하게 된 어떤 것의 비밀이라면 비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치약 칫솔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바꿔놓고 그걸 소비로 연결시키는 이 매력적인 작업을 이때 해서 그게 눈에 확확 보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사실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클로드 호킨스가 그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이 이 치약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그 생활 필수품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반복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반복 행동, 그 우리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도 약간 그 반복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게 만들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대중들한테 그런 어떤 걸 써먹은 게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현대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했고 개인화, 다양화가 되면서 그게 어려워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사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사치품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미국 브랜드들이 그런 걸 좀 상업적이어가지고 좀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칫솔과 치약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과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봄봄님 어떠세요? 어떤 치약, 칫솔 제품 사용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사용하는 거는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하는데 보통 그 칫솔은 에비수사의 칫솔, 일본 브랜드인데 그게 천연모 칫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 닦을 때 자극이 덜하다 그래야 되나? 나일론모보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천연모 칫솔이 그 일반 나일론모보다 사용 기간이 좀 더 길대요. 사용하기가 모 자체가 부드럽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마모되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 사용하고 자극이 덜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칫솔 습관인데 칫솔을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 말고 집에서는 2개를 쓰거든요. 아침용, 저녁용. 그러니까 그게 TV에서 그때 어디서 봤는데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써야 좋대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용, 저녁용 따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색깔 달라요. 아침용은 흰색, 저녁용은 빨간색. 이게 칫솔이 생각보다 주기가 짧아서 네.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번식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치간 칫솔도 따로 쓰고 혀 클리너 따로 쓰고 네. 그렇게 칫솔 도구는 그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그리고 치약도 이것도 사실은 그 올리브영에서 이제 보니까 요즘에 그 치약 판매 순위로 얘네가 다 1위더라고요. 그런 드럭스토어에서는. 네. 태국 건데 덴티스테라고 이거 아마 패키지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파리 무슨 허브 모양 이렇게 흰색 네, 초록색이 패키지. 유명하죠. 네. 근데 전 이 패키지 보고 사실 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패키지가 왠지 이렇게 눈에 딱 이거 뭔가 되게 잘 닦이고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해서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걸 이제 그냥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이 그렇게 막 강하지도 않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치약은 자극이 안 강하고 텁텁함이 없다고 이걸 사용하면서 칫솔질 다 하고 나서 각을 하는데 그거는 엄청 센 거 리스테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왜 많은 분들이 쓰시죠. 입에 오래 머금으면 볼이 왜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잖아요. 근데 가글은 그런 걸 해야 뭔가 가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내 잇몸에 어떤 세균이 다 빠져나가는 죽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전동 칫솔 쓰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 추천도 많이 받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간 내 손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깨끗이 씻기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양손을 쓰는데 왼손잡이였다가 양손 다 쓰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각 손마다 하는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칫솔질은 무조건 왼손으로. 오른손에는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가 안 닦이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왼손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물도 헹궈내는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 헹구면서도 이렇게 세요 머릿속으로 몇 번 정말요? 했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도 누가 옆에서 말 시키면 그럼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 되게 싫어요. 누가 말 시킬 일이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누구 딱 마주치면 네네네. 누가 막 뭐 물어보면 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 틀렸어 너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 사실 양치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 너무 막 쓰는데 내가 얘기할 게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쓰는 사람도 있어야 많잖아요. 내가 그 한 축을 담당하리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막 써요. 일단은 보통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창고형 마트, 네. 대형 마트에 갔을 때 대량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선물로 사실은 또 많이 들어와서 그쵸.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야지라고 했는데도 못 쓰게 되고 있기 때문에 페리오에서부터 뭐 주겸이나 뭐 어떤 누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천연도 써봤고 뭐 루치펠로 이런 것도 써봤고 다양하게 써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거 하나를 꼭 집어서 소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도 대형 마트에서 산 걸 하는데 고를 때는 약간 뭐가 가는지 아닌지 제 치아가 좀 이렇게 사이가 쉽게 끼는 치아라고 하더라고요. 치과에서. 그래서 이제 치실을 꼭 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칫솔을 고를 때도 뭐가 가늘고 섬세해서 제대로 이렇게 닦을 수 있는지를 좀 보는 편이고 브랜드를 규정해서 쓰진 않아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생활도감이라는 브랜드의 것들이 좀 패키지가 블랙 앤 화이트로 되게 심플하면서도 천연인데 너무 비싸지 않은? 그래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세트로 샀어요. 역시나 둘 다 패키지에 약간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칫솔 치약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걸 한번 또 써봐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샀는데 저희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방송하면서 느끼는데 소비 조장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쟤네 진짜 허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에코백도 사시고 텀블러도 사시고 이어폰도 사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정말로 성향상 둘 다 아주 고가의 막 명품의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제품의 샤넬급 같은 거를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중간이나 그 이하 걸 사면서 약간 자연스러움에 대한 허세가 좀 있는 스스로를 규정해 본다면 소확행을 즐기는 이들. 나 명품백의 시대는 가지 않았어 이러면서 에코백을 한 100개 사요. 10만 원짜리 산다든지 뭐 그런 느낌의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또 해야 되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저는 정말 제 취향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캐릭터 칫솔 치약 세트. 맞아요. 각종 뭐 라이언즈, 뭐 미니언즈, 뭐 무민, 뭐 카카오 프렌즈, 뭐 라인 프렌즈 이런 쪽의 것들 어피치 뭐 막 이런 되게 많은 캐릭터 제품들이 세트로 너무나 예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로 캐릭터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난 저런 걸 모르지만 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저런 게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인기가 많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아니 지난달엔가 저 피님하고 둘이 이제 회의하려고 그때 은는 카페에 갔을 때 네네네. 거기 옆 테이블에 여자분 두 분 앉아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가방에서 막 정말 사이즈 되게 큰데 물통만한 사이즈의 미니언즈 뭐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너무 예쁘지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딱 이런데 치약 칫솔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데 그걸 들고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걸 또 보셨어요? 그래서 저거 사는구나 막 이러면서. 정말 캐릭터 이거 되게 인기 많아요. 제 친구가 곰돌이 뭐죠? 노란색 곰돌이?
아니 어떻게? 아니 그거 프렌즈 시리즈 중에 라인 프렌즈의 라이언 말고요. 라이언. 네. 라이언 매니아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웬만한 모든 라이언 그 인형이랑 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라이언을 보면은 제 친구가 생각날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매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캐릭터 시장 한번 얘기해요.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재밌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취약해서 매니아를 한 분 모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호하지 않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는 그거 또 섭외 들어가야겠네요. 본범님 캐릭터에 관련된 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요? 제 돈 네. 주고 산 거? 아니 없어요. 저도 전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귀엽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알겠는데 제가는 잘 안 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게스트를 또 한번 저는. 네. 탐색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저 앞에 푸는 잘라주면 안 돼요. 나 또 아니요. 아직 아니 무민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딴 얘기로 빠졌는데 저는 칫솔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마트에서 많이 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칫솔로 양치질을 한 후에는 치실을 하고 이제 가글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치실은 항상 오랄비만 쓰고 있고요.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그 굵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불편함이 많아서 그냥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오랄비가 제일 편하고 무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실은 오랄비를 쓰고, 가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스테린의 그린티만 주요하게 썼었는데 그게 좀 조금 덜 따가운 것 같아요. 너무 화한 거는 저는 약간 화학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린티만 쓰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소비 습관이 좀, 이게 뭔가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단 저는 오프라인으로 장을 보러 갔을 때는 그렇게 쓰는데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 더 성분이나 이런 거를 좀 따지게 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구 사이트에서 다른 거 뭐 비타민이나 다른 거를 사면서 같이 그 가글도 가끔 사는 편인데, 그럴 때는 꼭 그 데저트 에센스라는 브랜드의 티트리 오일 가글, 이게 되게 천연이라서 사실은 그 리스테린 쓰면은 못 쓸 수도 있어요. 자극이 되게 없거든요. 그 천연 식물의 추출물을 사용을 했고 뭐 인공 색소나 알코올, 감미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썼을 때 우리가 그 실제로 효과라기보다는 느낌상 정말 아까 본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상 막 쎄해가지고 내가 그 세균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좀 어려워요. 약간 이게 오일 성분이어가지고 어떤 후기에는 역하다고 이게 약간 좀 그걸 쓰기 힘들어 하시는 리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저는 또 잘 맞더라고요. 예. 저는 그 이런 가글 같은 거는 왜 그 리스테린도 그렇고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가글 함과 동시에 갑자기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확 불어오면서 머리가 뒤로 머리카락이 싹 넘어가면서 화면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현대인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줄 광고의 힘이네요.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연을 같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이 저희가 항목당 질문을 티저에 이제 드리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의 질문에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하신 것처럼. 네네, 마치 게스트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님께서는 굉장히 칫솔과 치약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확실한 기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전동 칫솔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가상의 게스트처럼 사연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평소에 사용하는 칫솔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신 것부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집에서나 여행을 갈 때는 필립스의 소닉헤어 다이아몬드 클리 스마트 9700을 쓰신다고 해요. 전동 칫솔을. 그리고 이동이 잦거나 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여행을 할 때는 전동 칫솔 대신 오랄비 크로스 액션을 쓰시고,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오랄비 크로스 섹션을 쓰시다고 해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한 브랜드만 쓰시는 것 같아요. 마비스. 아, 네네. 이 마비스도 좀 고가의 럭셔리한 치약에 프리미엄한 치약에 좀 속하긴 하는데 이 마비스 치약에 이 맛 종류를 또 써주셨어요. 화이트닝 민트, 아쿠아틱 민트, 민트, 아마렐리 리코라이스. 이게 이제 마비스의 그 맛의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선호하시는 그 맛 중에서 재고가 있는 걸 보고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마 주로는 면세나 해외 나가실 때 사시거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공식 수입이 원래 안 됐었잖아요. 네, 직구를 또 하셨을 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요번에 국내에 최근에 런칭해서 지금 신세계 쪽 관련된 네네네. 얼마 전에부터는 들어왔다고 다 들었어요. 입점이 돼 네. 있더라고요. 가로하고 현재는 집에 재고가 없다고 또 써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재고가 없을 경우에 이제 마비스를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도 써주셨는데 대형 마트에서 화학 성분이 최소화된 저렴한 치약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성분에도 조금 민감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사실은 칫솔도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지금 전동 칫솔 쓰신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래서 그 뭐 해외 CES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그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맞아요. 새로운 칫솔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필립스와 오랄비가 전동 칫솔계에서는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적으로 쓰게 만든 어떤 브랜드인 것 같고 샤오미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USB로 충전해서 쓰는 전동 칫솔들이 네네.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칫솔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는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물고 있으면 3초만 입에 대고 있으면 칫솔질이 끝나는 거예요. 양치질이. 전용 치약을 넣어 놓으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나와서 물고만 있으면 양치질이 되는 맞아요.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한 3초, 뭐 3초짜리도 있고 10초짜리도 있고 30초짜리도 있고 이게 다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뭐 저처럼 이제 이거를 되게 의식적으로 어떤 내가 이거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에 대한 선호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습관의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효율에 포커스를 된 제품들 그런 건 이제 기술적으로 확실히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찾다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데 어린이 전동 칫솔에 대한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 전동 칫솔을 사용했던 세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동 칫솔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어릴 때부터 전동 칫솔을 쓰면 성인이 돼서도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우스피스 그 칫솔은 한번 써보고 싶네요. 되게 궁금하다. 진짜 귀찮을 때. 입에 이렇게 딱 끼우는 어색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또 쓰다 보면 또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이따 성분 얘기도 또 하겠지만 인체에 얼마나 무해하냐 어떤 재료가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되게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미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마비스와 루치펠로가 약간 치약에 있어서는 약간 샤넬처럼 고급 프리미엄의 가장 대중화된 형태의 두 치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찾다 보니까 그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펌핑 치약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기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편의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부분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쓰시지 않나. 근데 피님 원래 칫솔질 할 때 치약에 물 묻히세요? 네, 저는 살짝 묻혀요. 나는 안 하는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다들 하는구나. 아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궁금해요. 그걸 안 하면 뻑뻑해가지고
그건 개인의 습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 방송 후기 댓글로 비율을 좀 한번 보고 싶네요. 댓글 제가 독특한 걸 수도 있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선호를 나중에 한번 댓글로 네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치약이 있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브랜드인 카피카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쓰시고 뭐 여행 갔다 와서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1905년에 시작된 이탈리아의 그 약사분인 클레멘테 시카렐리라는 분이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시작이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치약인데 일단은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빈티지해서. 근데 이 치약이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치약들이 사실은 좀 사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치약을 사람들이 점점 더 소비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뭐 합성 화학 성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랑을 받고 그래서 치약도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살고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칫솔 치약을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가장 치약에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성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성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이 성분 얘기하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죠. 그게. 네네. 네. 그 암을 유발하는 치약이라는 모든 헤드라인이 걸려가지고 뉴스 그게, 보도가 예. 됐죠. 가습기 살균제에 그 충격을 가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그 유독물질이 이제 시중에 어떤 그 치약에 우리가 되게 보편적으로 쓰는 브랜드 맞아요. 치약이 이제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사용을 해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진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뭐 체내 축적이 안 되니까 인체에 무해하니까 그냥 이제 괜찮은데 다만 이제 국내 규정상 그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람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혈액을 타고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게 많은 화학 물질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치약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게 입 안을 들어가는 건데 뭐 유독 물질이 있다거나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나왔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도 그때 그 보유하고 있던 치약이 그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냥 바닥 청소하는 데 쓰고 버렸거든요. 저도 그게 선물 세트로 왜 이렇게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명절 되면 받고 뭐 할 때 네. 선물 세트로 받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거 그냥 치약 사다 놓은 거 없어. 그거 다 썼어요, 저는. 그 양치질 기사 하셨어요? 보면서도 쓰고. 그러니까 딱히 그거를 이래서 바꿔야지라기보다는 이제 그거가 있는 건 다 소진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는 다음 거 구매할 때에는 그럼 이 성분은 있나 없나 이제 그제서야 보면서 그렇게 해서 했고 근데 사실 성분을 일일이 다 따져보기 너무 힘들고 글씨가 일단 너무 작아요. 네네네. 성분표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브랜드래라고 하면서 붙여진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입 브랜드나 혹은 친환경 브랜드 이쪽을 그냥 이제 보고 아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이제 사는 걸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거는. 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님께서는 어떠신지를 좀 또 읽고 가볼게요. 치약 성분에 민감한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민감한 편입니다. 가급적 선호하는 브랜드와 제품 위주, 즉 마비스 치약들로 사용을 하는 편이며 페리오나 주겸 같은 치약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지향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화학 성분이 최소화된 치약 위주로 선택하거나 어차피 화학 성분이 비슷하게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조상들의 지혜를 빌어 소금으로 입을 헹궈야 되나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 방송이었는데 숲속의 작은 집. 네. 거기서 물도 덜 쓰고 왜 소비 덜하게 하는 그 프로에 포커스에 있었잖아요. 네네. 소금을 아예 가져와서 칫솔질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 소금으로 물을 헹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치를 하시지만 소금으로 물을 헹구기도 하시거든요. 그 잇몸 염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안심이 되긴 하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치약의 어떤 성분에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매거진에 나왔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해요. 이 계면활성제가 바로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성분이기는 한데 합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들어와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샴푸를 고를 때도 약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두피나 이런 거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치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비즈 이게 이렇게 크롭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닦이는 그런 스크럽처럼 그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알갱이가 함유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다가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걸 써서 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모든 그 생선이나 해산물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고 이야기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불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포함됐던 거지만 이게 약간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축적이 될 경우에는 또 뭐 골경화증이나 갑상선 이상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치약은 전 성분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주 성분만 표시가 되고 전 성분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습기 사건 때문에 그 가습기의 주범이 됐던 뭐 CMIT, MIT 뭐 그런 색소, 보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치약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성분 퍼센트 네. 있잖아요. 뭐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그냥 그걸로만 패키지를 디자인을 한 치약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치약은 보통 주 성분도 우리가 사실 다 확인하고 사기가 힘들잖아요. 되게 너무 작게 나와 있고 너무 작아요. 이 바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그 안에 것까지 다 보고 막 그거를 확인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쩌면 뭐 그런 거 안 들어가 있대라고 하는 친환경 제품 한 두세 가지를 써서 괜찮으면 그냥 그것만 쓰게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새로 찾아서 또 사기는 좀 그걸 매번 또 확인해야 되는 또 귀찮음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요. 네, 이래서 치약의 성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칫솔과 치약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품인가 사치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필수적인 제품인 거는 맞죠. 건강상으로 이제 닦아내야 되고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필수품인데 그 안에서 정말 개별화된 취향을 너무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의 선택 범위가 넓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약계에 샤넬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성비 좋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물건 하면서 계속 다루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형태가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품목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늘여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사치품이란 단어를 써도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더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매장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커나 분더샵 같이 패션 베이스로 하는 그런 매장, 편집 매장들 아니면 그 피님 되게 사랑하고 애정하는 공간인데 WDH 성수에 있는 네. 이런 거기도 것들. 맞아요. 그런 네. 거 팔죠. TWL 뭐 이런데 리빙 관련 편집 매장도 그렇고 국내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다 셀렉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치약, 칫솔 브랜드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길 가서 그걸 구매를 하고 리빙이나 패션을 편집한 공간에서 치약, 칫솔을 구매하는 행위는 필수품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소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관련 제품도 되게 럭셔리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나오죠. 그 스탠드나 뭐 디스펜서 같은 것도 네네네, 그렇고요. 그런 것도 치약 짜는 있고. 거. 네. 저도 스탠드는 독일로 된 거 쓰거든요. 도넛 모양 된 거. 네. 위생적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형태 제품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에 대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님의 의견을 또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만 발췌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음식을 섭취하고 구강 및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칫솔과 치약은 필수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각자 보는 시간과 가치관에 따라서 비교적 비싼 전동 칫솔과 비싼 치약이 어떻게 보면 사치품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치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과 같은 경우도 구매 당시에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최상위 모델이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위 모델의 전동 칫솔 가격보다 새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칫솔과 치약이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너무 성향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우리 모두에게 필수품이다, 사치품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기준이 맞을까?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필수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치품일 수도 있고 그 경계를 나누는 게 좀 처음에는 사실은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확연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모든 사치품들의 역사를 보면 애초에는 사실은 귀족들이 어떤 대중화되고 산업화되기 전에 어떤 수공으로 만든 어떤 형태를 향유하는 사치품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치품들이 그 문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모든 필수품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치품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은 고소득 소비계층을 겨냥해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적은 물량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산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약과 칫솔에도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다양한 그 분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싸게 살려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살려면 또 얼마든지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칫솔과 치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칫솔과 치약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봄봄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뭐 치약, 칫솔이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물건 시리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치약, 칫솔 하나에도 내가 사용한 나만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선호에 대한 되게 다양한 기준들, 명확한 기준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치약, 칫솔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물건 시리즈도 그렇고 앞으로의 것들도 그렇겠지만 세분화된 나의 그러니까 호와 불호 좋고 나쁨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일상적인 물건이 가지는 심리적인 어떤 기능까지도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이 시리즈를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피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데 이 제품을 하나를 놓고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우리가 또 자료도 또 찾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러니까 이 물건 시리즈를 할 때마다 초반에 저희가 뭐 정의랄지 어원이랄지 기원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거기에 우리의 본능이나 본성이나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연유나 이런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약간 또 현대에 쓰는 제품들이 다 본질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면 또 그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던 것들의 속성을 또 취하는 형태도 있고 사실은 뭐 그 천연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그 처음에 나무로 쓰던 그 시절의 어떤 것들을 회귀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의 현대의 기호나 사적인 사용성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고 뭔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순환의 어떤 느낌도 들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3화 치약과 칫솔을 마무리를 그럼 해보고요. 저희가 14화 예고 드려야 되죠? 네, 14화 물건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은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이제 교통수단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나 건강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나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고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취미와 스포츠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기자전거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된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고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13화 칫솔과 치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